자, 안녕하세요. 저 PTC 코리아의 김진상 이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산업군별 동종업계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는 3D 최적화 설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웨비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에 함께 해주신 디모아의 김민수 선임님 인사시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디모아의 김민수 선임입니다. 예. 이번 웹캐스트에서는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경품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전 세계 설계 디자이너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3D 커넥션스의 스페이스 마우스 와이어리스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돼 있어서 반복성 긴장 장애라든가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웹캐스트가 진행되는 동안에 설문에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고, 또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세 분을 추첨을 해서 경품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알았는데요,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더라고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준비한 웹캐스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발표의 아젠다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PTC 업데이트를 한 1, 2분 정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FA&D 사례를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우주항공 분야와 관련된 제이콥스 엔지니어링 사례, 그 다음에 디펜스와 관련된 제너럴 오토믹 사례, 그 다음에 국내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전문 제조업체이죠, STI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TC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PTC는 CAD, PLM, 그 다음에 산업용 IoT, AR까지 디지털과 피지컬 영역에 걸쳐서 산업용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글로벌하게 리딩을 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좌측 아래 도표를 보시면 오토모티브 분야뿐만이 아니라 FA&D,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그 다음에 전기 전야 분야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저희 제품들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어널리스트, 그러니까 ISG나 포레스터, 가트너, 테크놀로지 같은 유수한 어널리스트에서 PTC의 제품을 굉장히 리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선정을 하였습니다. 자, 제이콥스 엔지니어링 사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콥스 엔지니어링 사례를 딱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사용을 하면서 설계 효율을 20%, 그 다음에 부품의 질량을 최대 50%까지 줄였다 라고 한 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좀 생소하게 낯설게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건데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설계 제약 조건, 하중이라든가 재질, 그 다음에 제조 공정과 관련된 어떤 그런 요건들을 사전에 정의를 해서 컴퓨팅 기술을 이용을 하여 최적화된 설계를 자동으로 생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엔지니어의 입장에서의 제너레이티브 기술을 이용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요구사항과 제약 조건이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게 설계 환경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설계에 목표한 어떤 그런 목표에 시간을 좀 더 많이 할애를 하고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제조업체 입장에서의 제너레이티브 기술을 사용을 할 경우에는 설계자들 간의 어떤 기술 어떤 격차를 사전에 좀 줄여서 생산성을 좀 높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임 엔지니어들이 현장에서 단연간에 습득한 제조 공정과 관련된 지식들, 이런 것들이 없는 일반 신입 기구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에도 이 기술을 이용을 해서 3D 그러니까 부품을 최적화된 부품을 설계하고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영상을 보면서 좀 깊은 사례를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목표가 화성 탐사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화성 탐사에 성공을 하려면 우주선뿐만이 아니라 최첨단의 우주복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주 공간 안에서 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생활 도구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제이콥스 엔지니어링의 XPLSS, 그러니까 우주 탐사용 이동식 생명 유지 시스템이라고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이 제이콥스 엔지니어링은 나사에 이것을 이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주복 뒤에 달린 어떤 배낭과 같이 생긴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생명 유지 기능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우주 비행사들이 이제 공간에서 우주복 안에서 호흡할 수 있도록 산소를 공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환풍기를 돌려서 우주복에 안에 공기를 순환을 하고, 그 다음에 펌프를 가동해서 냉각수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주 탐사 거리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XPLS 시스템의 질량이 단 1kg만 늘어난다 하더라도 우주 공간에서 이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무게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설계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이콥스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기술들을 검토를 했는데 PTC의 제너레이티브 기술이 이런 XPLSS 제품을 만드는 설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하다라고 선정을 하였고요.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브레킷이라든가 하우징, 그 다음에 밑창판 같은 고정 체들, 고정시켜주는 구조 컴포넌트들이 필요한데요. 이 컴포넌트들이 우주 공간 안에서도 잘 작동을 해야 되고 또 기능성을 유지하면서도 질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간의 어떤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이콥스 같은 경우는 최첨단 기술과 그 다음에 새로운 방법, 그 다음에 재료들을 이용하여 부품의 크기를 줄이고 또 질량을 최소화하는 설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설계를 하고 난 이후부터는 설계 효율을 한 20% 향상시켰고, 그 다음에 부품의 질량은 최대 50%까지 줄였다라고 합니다. 우주 항공 분야에 있어서의 우주 발사체 무게를 줄이고, 그 다음에 비행사의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질량을 감소하는 것이 최종 목표고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이콥스 엔지니어의 말을 좀 잠시 빌리면 기존에 선입견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엔지니어들은 평평한 직각이라든가 평평한 평면, 원형 최적, 좀 정확하게 좀 쉽게 파악하기 위한 어떤 그런 설계들을 좀 많이 선호들을 하시는데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이용을 하면 그런 설계가 최적의 설계가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설계자분들도 본인들이 제품을 설계할 때 최적화 설계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러한 신기술들을 이용하는 방법도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너럴 오토믹 사례입니다. 제너럴 오토믹 같은 경우에는 1955년 제너럴 오토믹의 어떤 부서에서 만들어진 이제 회사라고 할 수 있고요. 무인 항공기뿐만 아니라 전자 광학, 레이더, 그다음에 신호 정보, 그다음에 자동화된 공중 감시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 업체다라고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너럴 오토믹스는 3D CAD의 어떤 최적화 설계뿐만이 아니라 전사 관점에서의 어떤 프로젝트 관리, 그 다음에 기구 CAD, MCAD, ECAD 데이터 관리, BOM, 그 다음에 플랫폼 기반한 어떤 설계, 그 다음에 동시 제조 프로세스, 그 다음에 어댑티브 매니팩처링 적층 제조죠. IoT에 이르기까지 전체 디지털 스레드를 기반한 엔터프라이즈 PLM의 유스 케이스입니다. 녹색 부분이 뒤에서 영상으로 설명될 부분이라서 이렇게 따로 표기를 했고요.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구 CAD 데이터 관리뿐만이 아니라 어떤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이용해서 대내 외부 협업을 하는데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계산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PTC의 제품 중에 전문적인 엔지니어링 관련 그런 계산하는 도구들이 있는데 매스캐드라고 하는 도구가 있는데 이게 크레오하고 같이 인터랙션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형상을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단에서의 어떤 수식을 통해서 검증을 한 그 값을 다시 설계에 반영하는 사로 순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하였고요. 물론 적층 제조 기술로 3D 프린팅까지 최적화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매뉴팩처링 관련된 그러니까 이범하고 엠범뿐만이 아니라 이 BOM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공정 프로세스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 프로세스를 거쳐서 자동으로 작업 지시서 생성하는 유스케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제조업체에 계신 분들이 작업 지시서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노동과 시간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PTC의
이런 제조 동시 제조 프로세스를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작업 지시서를 만든다거나 하는데 시간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2천여 명 이상의 사용자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PTC의 내비게이트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의 역할에 맞는 앱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쉽게 데이터를 검색을 하고 또 액세스를 하고 또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의사결정할 수 있게끔 그 앱들을 제공한 사례고요. 마지막으로는 3D 프린트에 대한 아셋 모니터링까지 이런 것들이 제너럴 오토믹에서는 좋은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3D CAD 설계부터 시작해서 CAD 데이터 관리, 제조 공정 프로세스를 거쳐서 적층 제조까지 일련의 흐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이 제너럴 오토믹의 대표적인 무인 항공기입니다. 보통 무인 항공기 또는 UAV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비행 계획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는 조종사가 없는 항공기입니다. UAV의 어떤 대량 공기 흡입구 포트의 원래 디자인을 갖다가 좀 더 최신 기술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18개의 어떤 부품을 3개 정도로 줄였다라고 합니다. 입구 포트 내 캐비테이션, 그러니까 유체의 속도 변화에 의한 압력 변화로 인해서 유체 내에 공동이 생기는 현상이죠. 캐비테이션을 좀 줄임으로써 항공기 동체 내부의 전반적인 충돌 능력을 크게 향상을 시켰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성능이 향상이 되고 또 필요한 서비스 파트들도 줄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용한 부품들도 줄여서 되게 좀 유연하게 좀 서비스단에서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빌드 트레이뿐만이 아니라 부품, 지원 구조 방향, 그 다음에 프린터 매개 변수 등 적층 제조 아트팩트의 윈치에 통합된 CAD를 통해서 빌드 어셈블리 일부로 관리를 합니다. 영상이 좀 지나가긴 했는데요. CAD 데이터의 체크인 과정을 거쳐서 E봄, M봄, 그 다음에 제조 공정 프로세스를 만드는 화면을 보셨고요. 지금 보이시는 거는 아셋의 어떤 가용성 여부를 IoT 기술을 이용해서 확인을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이 그 사용자의 역할에 맞는 어떤 그 역할 중심의 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앱을 통해서 부품을 찾아서 어떤 프린터로 잡을 보낼지 실시간으로 또 프린팅에 대한 어떤 그 오더를 내리고 난 이후에 프린트의 어떤 상태를 아셋을 모니터링 하는 것까지 보셨습니다. 즉 3D CAD의 설계서부터 봄, 매니팩처링 프로세스, 적층 제조, 그 다음에 아셋 모니터링까지 디지털 스레드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가 흘러가는 모습을 이제 보셨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앞서서 여기까지 설명드렸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과 그 다음에 실시간 해석하는 그 시뮬레이션 라이브와 관련된 데모를 김민수 선임을 통해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선임님.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 대해서 소개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너레이티브 설계를 활용하면은 전사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차별화된 획기적인 제품을 더욱 빠르게 출시하고 신규 사업 기회가 이제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행착오가 아닌 설계 결과 확인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고 이제 엔지니어링 생산성이 개선됩니다. 또한 숙련된 엔지니어의 정년퇴직 혹은 이직이 늘어나면서 기술 격차 현상을 겪고 있는 기업이 많습니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설계를 활용하면 신참 엔지니어도 숙련된 엔지니어의 기술을 활용해서 제조 가능성이 우수한 고품질 설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제품 품질의 서비스 팀에게 품질이 더욱 우수한 제품 설계를 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크리오에서는 제너레이티브 설계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총 2가지의 모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너레이티브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익스텐션 총 2가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GTO를 사용하게 되면은 평소에 계속 사용하던 크리오 설계 도구 모음에서 설계 검토를 손쉽게 설정할 수 있고 하중, 치수, 그리고 뭐 이런 재료, 또 선호 제조 공정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조 공정과 적층 가공에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몇 분 내에 최적화된 설계가 완성되며 완성된 설계 제품으로 생산하거나
추가로 뭐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GDX는 더욱더 유용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PTC 아틀라스 클라우드의 기능을 활용해 여러 재료 및 제조 공정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고, 이전에는 고려하지 않을 수 있었던 솔루션을 비롯해서 수십 가지의 최적화된 솔루션을 살펴본 다음에 사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모듈은 크리오 디자인 환경에 통합되므로 쉽게 설정할 수 있고, 매개변수 기반 결과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경계 표현 형상을 최종 제품을 사용하거나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 있고, 설계에서 추가 시뮬레이션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GTO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래서 GTO를 사용하면 더욱 빠르게 최적화 설계를 완성할 수 있고, 간편한 사용으로 하중 제약 조건 및 경계 조건을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고, 재료와 제조 공정만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빠른 속도로 몇 초 내에 부품이 요구사항에 맞게 최적화가 되고요. 또한 대화식으로 제약 조건이나 재료를 변경하면 결과가 동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그리고 설계는 선택한 제조 공정용으로 최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쪽맞춤된 형상이나 혹은 전체 경계 표현 CAD 형상이 결과로 생성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리오에 이제 원활하게 통합되어 있어서 공정 연결이 끊기지 않고 데이터를 다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매개변수 기반 워크플로우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익스텐션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GDX를 사용하게 되고,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더욱더 많은 설계 옵션을 사용자가 직접 살펴보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능으로 이 모듈은 클라우드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전에 고려하지 않을 수 있는 옵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획기적인 설계를 빠르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재료나 제조 공정 조합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고, 각 솔루션의 응력이나 변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적 필터를 사용해서 상위 옵션을 강조 표시하고 최대 3개의 솔루션을 사용자가 시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리오 시뮬레이션 라이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오 시뮬레이션 라이브는 설계에 대한 구조, 열, 모달 해석을 단 몇 초 안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환경을 번갈아 가면서 분주하게 작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계 엔지니어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 기술은 사용자가 분석 내용을 편집하거나 새로운 피처를 생성하거나 또한 속성을 변경하면 해당 해석을 동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실시간으로 부품과 어셈블리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모델링 환경에 즉시 표시됩니다. 또한 대화식으로 사용자가 피처를 편집하거나 생성하면 분석이 동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다음으로 NCS의 기술을 통해서 제공되기 때문에 신뢰도 또한 훨씬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몇 분 내에 첫 번째 시뮬레이션을 실행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형상을 준비하거나 메쉬를 생성하거나 메쉬의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기능 요구사항을 더욱 빠르게 충족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다양한 설계 대안을 사용자가 빠르게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리오 시뮬레이션 라이브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플러스에는 유체 흐름 시뮬레이션 기능이 추가되어 있고요. 설계자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유체 흐름이라든지 열, 구조 및 모달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유체 도메인 생성이라든지 외부 흐름, 내부 흐름, 그 다음에 결과 표시 및 대화 프로브, 그다음에 유체 흐름 및 온도 시뮬레이션 등과 같은 기능을 사용자가 직접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모 영상 이전에 마지막으로 크리오 시뮬레이션 라이브 플러스의 기능을 정리한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오 7.0으로 넘어오면서 대부분의 기능이 추가되어 있고, 이제 곧 크리오 9.0이 출시되는데, 크리오 9.0이 출시됨에 따라서 컨택 조건 또한 추가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데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램 에어 터빈이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램 에어 터빈은 이제 고압류 펌프나 발전기에 연결되는
조그만 풍력 터빈으로 항공기에 설치되고 이제 비상시 전력 공급을 위해서 사용되는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지금 메커니즘의 구속 조건을 사용자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플레이를 해서 이제 저 화살표 표현이 나타나는 부분에 메커니즘 MDU의 기능으로 형상이 움직이면서 저 부분에 하중이 얼만큼 생성되는지 사용자가 직접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기에 하중에 대한 값들이 전체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품별로 특정 값들이 이와 같이 표현이 되고 사용자는 언제든지 저 값들을 선택을 해서 이제 해석하는 부분에 저 값을 이용해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방금 선택했던 이제 브라켓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한 이제 해석에 대한 결과값을 지금 간단하게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값을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사용자가 선택해서 뭐 변형량이라든지 뭐 스트레스에 대한 값들을 이와 같이 손쉽게 몇 번의 마우스 클릭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브라켓 부분을 이용해서 지금 저희가 설명드렸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형상을 준비해서 사용자가 구속 조건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 형상을 먼저 정의를 했는데 크리오 8.0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자동 엠블록 기능이 추가돼서 시작 형상 같은 경우에도 정의가 별도로 필요 없고요. 이와 같이 이제 사전 정의되는 형상이라든지 뭐 제거돼야 될 형상들을 이와 같이 사용자가 멀티바디 기능을 이용해서 지금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하중이라든지 이제 구속 조건을 이와 같이 사용자가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구속 조건을 정의했고 고정면을 정의했죠.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컨택 조건, 각 부품 간의 컨택 조건을 정의를 하는 부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 핀과 그 다음에 브라켓 부분의 컨택 조건을 지금 현재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존에 정의해 놨던 해석 부분에서 정의해 놨던 구속 조건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모멘트라든지 하중 값들을 가지고 오고 사용자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 부품의 뭐 부피 제한이라든지 재질, 그 다음에 뭐 대칭 정의와 같은 기능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적화를 진행하게 되면은 약간의 시간은 소요되게 됩니다만 일정 시간이 소요되면은 이와 같이 형상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좌측 상단에 이제 최적화라는 부분이 돼 있어서 이제 숫자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얼마만큼의 최적화가 진행이 됐는지 사용자는 직접 손쉽게 이제 그래픽 창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이와 같이 이제 최적화가 완료되었다라는 부분이 뜨게 되고 여기에서 사용자는 이제 결과를 보고 이 최적화에 대한 부분을 사용자가 직접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지금 이제 최적화된 형상을 사용자가 설계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비랩 형상으로 생성을 하는 부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형상을 사용자가 작업하는 모델 트리로 이제 불러왔고요. 이어서 여기에서는 이제 라이브 시뮬레이션, 크리오 시뮬레이션 라이브 기능을 이용해서 지금 생성된 형상을 사용자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서 여기에 이제 응력값이라든지 혹은 변형량에 대한 부분을 사용자가 직접 다시 한번 이제 검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3D 프린팅을 위한 기능인데 이 부분은 조금 넘어가고요. 네. 다음으로는 그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서 생성된 형상을 가지고 사용자가 조금 형상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으로 생성된 형상도 이제 뭐 크리오 시뮬레이션 라이브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모델을 검증하고 혹은 설계를
설계값을 변경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좌측 모델 트리에 보시면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저 하단부에 이어서 이제 사용자는 직접 이제 설계를 했고, 방금 보신 치수라든지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자는 형상을 변경하고 상단에 있는 시뮬레이션 라이브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서 이와 같이 해석에 대한 결과값을 동적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설계를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국내 장비에 대한 부분이 돼서 이 부분은 다시 김진상 이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그 웨비나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질문 남겨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른 엔지니어 분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음은 저기 STI 사례입니다. 국내, 아시겠지만 국내 이제 업체고요. 주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장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제조업체입니다. 1997년도에 설립을 시작을 했고요. 현재 PTC의 제품을 사용한 건 2005년부터 사용을 해갖고 왔습니다. 굉장히 이제 로얄 고객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장비에 들어가는 설계 부품 수는 한 4천여 개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STI의 사례에서 좀 눈여겨볼 거는요, 한 4가지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대용량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용량 설계에 최적화된 크레오를 사용을 함으로써 설계 생산성이 좀 증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자향, 좀 아까 전에도 시뮬레이션 라이브 이런 기능들을 보여드렸는데, 설계자향 실시간 해석을 통해서 설계의 방향성을 굉장히 빠르게 결정을 했다. 요게 이제 두 번째 눈여겨볼 사례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파이핑과 같은 전문 모듈을 이용을 해서 설계 시간을 상당히 단축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BOM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Ebom이라든가 Mbom 관리를 통해서 부서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협업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는 설계팀에서 한 11년차 근무하신 엔지니어 분의 이제 인터뷰 중에서 좀 발췌를 좀 했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데모를 통해서 어떤 그 대용량 설계에 대한 라지 어셈블리 핸들링하는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양 설계와 관련된 부분 데모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어서 라지 어셈블리와 그리고 옵션스 모델러를 사용한 데모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크리오에서 라지 어셈블리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첫 번째 기능으로는 이제 대용량 어셈블리의 자동 열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 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요한 최소 데이터를 그래픽으로 이제 표현하고 그래픽 표현으로 시작하고 읽어드려서 이제 가장 정확한 방식의 어셈블리로 이제 표현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크리오 4.0부터 추가된 기능이고, 이제 모델의 옵션이라든지 혹은 조립 방법, 그리고 이제 뭐 모델의 순환 참조라든지 뭐 윈칠의 사용 여부에 따라서 이제 열리는 시간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용량 어셈블리를 작업하는 설계자 분들에게는 특히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STI 데이터는 아니고요. 실제 열리는 시간을 이제 한번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부품을 일반으로 열기를 했을 때 걸리는 시간을 지금 우측 하단의 초시계를 이용해서 재고 있고요.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 파트 개수는 약 100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오에서 지금 이 부품을 여는데 걸린 시간이 약 26초에서 27초 정도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동 열기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부품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기를 확장해서 보시면은 자동 열기라는 부분이 우측 하단에 있고, 저 기능을 이용해서 지금 부품을 열었고요. 지금 보시면은 약 9초에서 10초 사이 내에 부품이 열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부품이 열렸는데, 그러면은 지금 그냥 열기와 일반 부품과 혹은 자동 열기 부품의 차이라고 하시면은 저렇게 객체 목록을 확인해 보시면은 부품 우측에 이제 자동 표현이라고 이제 항목 우측에
부품 우측에 자동 표현이라는 항목이 되어 있는데 저게 이제 그 라이트 그래픽으로 열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린 환경에서 사용자는 이와 같이 이제 치수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라이트 서피스라고 해서 이제 좀 가벼운 상태의 부품이 되겠고, 근데 이제 작업자가 이 부품을 열어서 추가적인 작업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부품을 활성화해서 우측에 나타나는 메뉴를 확인해 보시면은 일반 밀어내기라든지 뭐 스케치, 뭐 리볼브와 같은 기능들이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용자는 이와 같이 활성화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추가 작업이 가능하고요. 근데 제가 지금 저 부분을 이제 활성화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객체 목록에서 저 부품을 조금 찾아서 확인해 보게 되면은 지금 모델 트리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지고 온 데이터에 대해서는 주문형이라든지 혹은 우측에 자동 표현이라는 항목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터 표현으로 읽어 들어와져서 추가적인 작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리오 라지 어셈블리를 핸들링하는 다음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화 표현 기능이 되겠고요. 단순화 표현은 재생성, 읽어드리기,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시간을 향상시키고 현재 이제 사용자가 관심 정보만 환경에 포함할 수 있도록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용하지 않는 서버 어셈블리를 이제 총 어셈블리에서 제거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피처를 제외시키거나 이제 특정 작업 영역을 정의해서 부품의 형상을 단순화할 수 있고, 또한 이제 드로잉, 도면 작업에서도 단순화 표현 보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화된 기존 이제 사용자 정의 단순화 표현도 단순화 표현으로 정의된 표현도 사용자가 방금 열었던 이제 자동 열기와 같은 기능으로 자동 표현으로 이제 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결합된 보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지 어셈블리를 핸들링할 수 있는 세 번째 기능이 되겠고요. 결합된 보기를 사용해서 여러 보기 관리자를 이제 표시 상태로 결합하고 최상위 어셈블리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된 보기를 지정해서 사용자 정의된 이제 모델 표시 간에 전환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기 관리자 대화 상자에서 결합된 보기에 대한 이제 보기 변경 사항을 사용자가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결합된 보기는 2개 이상의 표시 상태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여기에서 결합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모델 정의라든지 단순화 표현, 그리고 스타일, 단면, 분해도, 레이아웃, 색상과 같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데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방금 열었던 부품을 선택했고, 이번엔 열기가 아니라 이제 표현 열기라는 항목을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단순화 표현을 사용자가 이와 같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전에 정의된 몇 가지의 단순화 표현이 있는데, 우측 화살표를 클릭해서 사용자가 미리 보기를 이와 같이 보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3번에 대한 탑 블록에 대한 부분을 선택했고요. 이와 같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열기가 아니라 또한 표현에 대해서도 자동 열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전체 어셈블리 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단순화된 표현 또한 간단하게 자동 열기 기능을 이용하면 더 빠르게 불러올 수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와 동일하게 이제 객체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세션에 나타난 파트들만 나타났는데 총 부품이 어셈블리 수가 1000개 정도 된다고 했지만 지금 현재 불러온 거는 저 단순화 표현에 대한 형상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품들은 세션에 전혀 들어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지 않았고요. 이와 같이 뭐 형상을 하나 마스터 표현으로 제가 불러왔는데 단순화 표현을 변경을 했는데 이와 같이 변경을 하게 되면은 그 하위에 이와 같이 마스터 표현이기 때문에 부품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동일하게 이와 같이 단순화 표현에서 제가 지금 총 2가지 정도의 표현을 열었는데 다른 부분도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와 같이 큰 어셈블리, 대용량 어셈블리를 이제 팀원 간에 같이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자기에게 필요한 파트 혹은 자기가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만 이와 같이 단순화 표현으로 정의를 해서 작업하게 되면은 굉장히 간단하고 가볍게 모델을
서로 팀원 간에 공유하면서 동시에 협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큰 마스터 어셈블리를 불러왔고, 이번에는 단순화 표현을 한번 간단하게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그래픽 창에서 이와 같이 모델 트리를 이용해서 선택해서 생성할 수도 있고요. 쉬프트 키를 이용해서 표현에 대해서 우클릭을 선택해서 표현에 대해서 마스터라든지 혹은 제외 혹은 사용자가 지정한 항목이라든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측에 나타난 그래픽 창에서 사용자는 이와 같이 마우스의 드래그 기능을 이용해서 선택된 표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외라든지 마스터, 파생 표현 혹은 사용자 정의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화 표현이 꼭 어렵게 정의되는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손쉽게 모든 설계자가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정의된 단순화 표현 같은 경우에는 좌측의 모델 트리에서 그 부품에 대한 표현에 대한 정의를 사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서 이 부품을 열어서 한번 서브 어셈블리를 열어가지고 이제 결합된 보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합된 보기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방금 전과 같이 단순화 표현이라든지 혹은 특정 부품에 대한 색상,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전에 정의를 해두게 되면은 모두에서 지금과 같이 이제 결합된 보기 표시라는 항목이 나타나게 되고, 저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은 하단에 도면의 시트와 같이 이와 같이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뷰라든지 혹은 섹션 뷰, 또한 이제 기본 보기라든지 분해 뷰 해서 분해 선까지 사용자가 직접 정의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결합된 보기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설계자는 자기가 작업을 하기 편한 환경으로 사전에 정의를 해두고 뷰라든지 부품, 그 다음에 섹션을 정의를 해두고 이동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제가 마스터 표현으로 돌아왔고요. 지금은 이제 세션에 데이터가 많이 남아 있기는 한데, 요거는 크리오를 처음에 실행시키고 이제 부품을 열 때, 지금 표현 열기를 저희가 선택해서 하지만 데이터를 세션에 불러오지 않고 사용자가 애초에 처음부터 단순화 표현을 적용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데이터가 세션에 있지 않지만 가장 먼저 표현을 선택해서 이와 같이 단순화 표현을 선택해서 특정 부품은 제외라든지 혹은 특정 부품은 자동 표현, 그 다음에 특정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마스터 표현을 사용자가 정의해서 형상을 우측에서 미리 확인을 하고 열게 되면은 세션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사용자가 필요한 부분만 이와 같이 불러올 수 있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대용량 어셈블리를 작업하기 위해서 크리오에서 지금과 같이 제공되는 기능을 이용하면은 굉장히 손쉽게, 빠르고 손쉽게 팀원 간의 협업과 그 다음에 데이터를 빠르게 핸들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어서는 아까 그 앞쪽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크리오 시뮬레이션 라이브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용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서 여기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비 부품이 되겠고, 여기에서 사용자는 라이브 시뮬레이션 기능을 통해서 지금은 제가 제약 조건, 구속 조건들을 미리 사전에 좀 정의를 해 두었고요. 바로 시뮬레이트 기능을 누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것을 사용자가 볼 수 있고, 응력에 대한 단위값도 사용자가 손쉽게 정의 가능하고요. 또한 변형률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변형률이 큰 부분이라든지 작은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는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서 결과값을 사용자가 확인하고 이제 특정 부품을 활성화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연한 모델링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위쪽에 있는 서피스를 조금 약 5mm 정도 상단으로 제가 오프셋 기능을 이용해서 5mm 정도 오프셋을 했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시뮬레이션 라이브에 대한 결과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뮬레이트 버튼을 누르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조금 전에 나타났던 변형률 값에 대해서 약간 좋아진 것을 사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고요, 동적으로.
그다음에 모델 트리 내에 있는 도구 모음에서 저 시뮬레이션 아이콘을 클릭해 두시면은 이 아이콘을 클릭해 두시면은 피처를 작업하면서 실제로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것을 바로바로 피처가 업데이트 되면서 재생성되면서 라이브 시뮬레이션 기능 또한 재생성되는 것을 사용자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리오 옵션스 모델러 기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계 엔지니어는 제품 개발 과정에서 직면하는 많은 과제에 대응을 해야 합니다. 특히 IoT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전략을 재검토해야 하고 엔지니어는 설계식 모듈식 제품 개발 방식을 활용해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광범위한 사용의 제품을 간편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크리오 옵션스 모델러 기능을 통해서 설계 엔지니어는 모듈식 제품 아키텍처를 생성하고 그다음에 제품 모듈 인터페이스 및 어셈블리 방법을 정의하며 고객별 제품을 빠르게 제작하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오 옵션스 모델러가 PTC 제품 라이프 사이클 관리 소프트웨어인 윈7과 결합되면 제조업체는 개별 BOM에 정의된 제품 사양의 정확한 3D 표현을 생성하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계자는 위 기능을 이용해서 정확한 질량, 무게중심, 특성을 확인하고 간섭 등 주요 영역을 검사 및 해결함으로써 제품 결과물을 쉽게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옵션스 모델러에 대한 그 데모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그 진행했던 모델이 되겠고요. 우선 파생 빌더라는 항목을 열어가지고 파생 옵션을 사용자가 지금 정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단에 여러 가지 옵션이 사전에 정의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사용자는 특정 파생 옵션을 이와 같이 선택하게 되면은 상단에 파란색으로 이제 십자가 마크와 같은 항목이 생성되고 이 항목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름인지 이제 이와 같이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에 대해서 사용자가 정의를 진행을 하고 옵션을 다시 한번 하고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옵션이 바뀜에 따라서 미리 보기 창에서 형상이 바뀌는 것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을 이제 어셈블리로 이제 바로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이제 새로 지정한 첫 번째로 파생 옵션을 정의한 부품을 이제 열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와 같은 형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서 이번에는 다시 여기에 새로운 파생 빌더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동일하게 첫 번째와 동일한 옵션을 가장 먼저 선택하고 이어서 옵션을 컨베이어 타입에 대한 옵션을 이제 롱으로 지금 바꿨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이름을 정의하고 네, 저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동일하게 이 부품을 어셈블리로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처음에 저희가 이제 생성했던 부품과 지금 이제 생성했던 파생 옵션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저 롤러가 이제 하나가 있는데 지금 두 번째로 생성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옵션을 뺐죠. 그래서 사용자는 언제든지 저 옵션을 조합해서 여러 가지의 옵션을 조합해서 파생 빌더에 이제 새로운 옵션을 정의할 수 있고요. 또한 지금과 같이 이제 생성한 부품은 이제 일정의 양식이 정의되어 있다면은 이와 같이 도면에서도 도면 시트에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라든지 이런 부분 자동으로 따라가게 되고 시트 앞쪽을 확인해 보게 되면은 BOM 풍선까지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파생 옵션을 사용자가 같이 정의해서 하는 거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 Q&A라든지 혹은 데모를 요청해 주시면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데모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시 한번 김진상 이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시간이 아직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로 종료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좀 더 이제 좀 저도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혹은 또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옵션 사양 관리 관련해서 제조업체에서들 많이 좀 검토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과거에 한 10년 동안 혹은 그 전까지는 주로 제품을 어떻게 잘 생산할 거냐의 관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엠봄 중심으로 사실 많이 설계들을 해갖고 오셨거든요. 그런데 점점 시장의 요구사항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또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엠봄 중심이 아니라 혹시 좀 앞단으로 좀 또 땡겨서 어떤 설계의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이런 옵션 사양 관리들을 많이 이제 검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CAD단에서 150% 로드된 어떤 이런 사양 설계 쪽도 물론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데이터가 PLM으로 또 올라가서 PLM에서도 이런 설계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제품 정보들을 어떤 제품 패밀리 관점에서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사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일즈단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요구 사항에 따라서 사양을 이제 PLM단에서 이제 정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PLM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파생 설계를 할 때 이제 설계단에서도 물론 할 수가 있지만 PLM의 BOM을 중심으로 해서 사양 파생을 기획을 하고 그 데이터가 다시 CAD로 그러니까 봄2 CAD 영역으로 이제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조금 이런 옵션 모델 이런 걸 검토를 하실 때 그런 PLM 영역까지 좀 검토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웹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좀 시간이 좀 많이 남긴 했는데 혹시 질문 계속 올려주시고 계신가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게 질문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네, 일단 그러면 일단 저희가 준비한 웹캐스트는 여기까지고요. 세미나를 종료하기 전에 여러분의 어떤 소중한 의견들을 설문에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서 전달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질문에 이제 답변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처음에 이제 온라인 세미나 등록을 하실 때 남긴 연락처를 통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좀 연락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산업별 그 동종업계 사례를 통해서 고객 사례를 기반으로 살펴본 3D CAD 최적화 설계 이 웨비나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유익한 정보와 사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